부안에서 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경선 공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주방송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비방 대자보를 붙인 남성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모습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노사가 부평과 창원을 선택한 대신 군산 공장을 포기하며 군산은 침통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줄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서울 종로에 세워졌습니다. 가마 위에 앉아 압송되던 전봉준의 사진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안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도당 당직자가 기초의원 후보에게 당원 명부가 든 저장장치 USB를 건넸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자 사법 처리를 넘어 민주당의 경선은 공정성의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안 지역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조병서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 내내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모집한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당원에게 경쟁 후보가 선거 문자를 보내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입시킨 권리당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안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는 여기 있는 당원, 이런 사람은 상대 후보 누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보에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상대 후보로부터.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은 지난 14일과 15일 기초와 광역의원 경선이 끝난 뒤 현실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안 라선거구 군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현기 후보는 경선 이틀 전인 12일 저녁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 당원 명부가 든 USB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차 내리던 USB 하나 딱 주면서 의사가 준 것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 속에 70-80% 정도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안 라선거구에 해당하는 보안, 상서, 줄포, 진서의 인명록과 전화번호 853개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USB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집에 와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직 써져가지고 박도만요. 네. 정확히는 지난 2월 민주당을 떠난 인사입니다.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이현기 후보는 12일 날 밤에 박 후보님한테 전화 받고 저 현장에 나가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명함도 가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제거 명함이요. 도당 당직자 명함을 다 갖고 있겠죠.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권리당원 지지율을 50% 반영하는 단체장도 단체장이지만 도의원과 시군 의원은 100% 당원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 것과 전혀 답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현기 후보가 받았다는 USB에 라-2라고 쓰여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선거구에 출마한 이현기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선거구, 또 다른 후보들에게도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보는데 부안 라에 이가 써져 있는 걸 보고 저는 우리 이현기 후보한테만 이게 전달된 걸로 맨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다 선거구에도 다 돌았겠구나. 조병서, 송유복 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박모 국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경선 공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누가, 왜, 또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검찰이 소상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지역대학에 나부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자보를 붙인 남성이 경쟁 후보인 이현웅 예비후보 진영에서 활동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성인 남성 3명이 학생 게시판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붙입니다. 일을 끝내고 인증사진까지 남깁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혔는데
비슷한 대자보는 지역 4개 학교에 내걸렸습니다. 곧장 경쟁 관계에 있는 이현웅 예비후보 캠프에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 측은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36살 A씨도 혼자 꾸민 일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은 이현웅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해요. 선거 사무실에서 유급으로 뭘 일을 한다든지 선거 캠프 측 사람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A씨의 SNS에는 자신과 이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포스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선거 활동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이 후보 바로 옆을 지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없다는 말은 무색해진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여전히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현웅 예비 후보는 대자보를 붙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열려있는 선거 캠프에 누가 오가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 후보 선거 진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관련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GM노사가 부평과 창원을 선택한 대신 군산 공장을 포기하면서 군산 지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산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GM 노사가 군산공장을 포기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50여 개 협력업체 13,000여 명의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GM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가계 소비가 줄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부품 저기 하는데 뭐 일이 없으면 전선 빨리빨리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한 동에 보면은 뭐 세 가구 세 집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한국GM 군산공장이 떠나는 게 확정된 만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GM 협력업체들마저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군산공장의 제3자 매각 등 조속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산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를 해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길만이 여기 있는 협력업체들 모든 사람들, 군산 시민들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GM 노사 합의에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의 재가동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3자 매각과 함께 위탁 생산업체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송화진 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군산공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 도민들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평과 창원 공장처럼 군산공장에도 희망을 주는 정부의 확고한 재가동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가동 방안으로 매각이나 위탁 생산업체로 바꾸는 걸 제시했습니다. 조기 매각이 됐든 위탁 생산이 됐든 어떤 형태든 그 GM과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군산 공장 조기 재가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전라북도는 조심스럽지만 위탁 생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위탁 생산은 말 그대로 다른 업체의 차량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활용 방안을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탁 생산을 해야만이 협력업체도 살고 근로자들도 살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죠. 위탁 생산으로 경영난을 벗어난 사례는 국내에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일본 닛산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 물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덕분에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도 개선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학 농민군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장군이 처형을 당했던 서울 종로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다 순국한 지 123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다부진 체격의 형형한 눈빛, 녹두 장군 전봉준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군의 동상은 유일하게 사진으로 남아있는 압송 장면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기계를 잃지 않았던 장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서울에 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123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우리는 동상으로. 전봉준 장군은 123년 전인 1895년 4월 24일 당시 전옥소에 수감돼 있다가 손아중, 최경선 등 농민군 지도자 4명과 함께 이곳에서 처형됐습니다. 123년 전 구금시의 패배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 서울의 중심 종로 한복판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신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은 14년을 끌어온 기념일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이제는 기념일이 국가적으로 정해지고 지역적 연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날로 정해지도록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과 6월 민주항쟁의 마중물이 됐던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등 동학 농민혁명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20년 만에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도지사 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로서는 당내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민선 2기 때를 제외하고는 꼬박꼬박 도지사 후보를 내왔지만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20년 만에 도지사 후보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식과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전북도지사로 민중당 이광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농대 의원들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지역의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농민을 대표하는 이광석 후보가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고 농업을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례 나라 슈퍼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 산하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강압수사로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내몬 삼례 나라 슈퍼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축소나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본 조사가 진행되는 과거사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전북에서는 삼례 나라 슈퍼와 익산 약촌 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북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정읍 등 남부 내륙 지역에는 여전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온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 평년 기온을 되찾은 뒤 한 주 내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